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제네시스의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G80 전기차라고 부를게요.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차체가 훨씬 더 길어진 게 특징이에요. 무려 130mm가 늘어났어요. 특히나 휠베이스가 130mm 늘어났고 그 길이를 온전히 이 뒷좌석 공간에만 늘리는 데 할애했습니다. 때문에 훨씬 더 예쁜 비율로 탄생한 이 제네시스 G80 전기차, 과연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은 범퍼의 형상을 바꾼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 모델에 대비해서 이 바디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던 부분을 확 줄이고 훨씬 더 깔끔하게 구성을 해놨죠. 크롬 몰딩으로 화려함을 여전히 살리고는 있지만 예전에는 이 바디 컬러의 범퍼가 약간은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인상을 좀 더 세련되게 바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그릴 부분은 여전히 막혀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충전구가 전동으로 열리도록 바뀌었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충전구가 자동으로 열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을 다시 눌러주면 충전구가 전동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아무래도 럭셔리카이기 때문에 전기 충전할 때에도 이왕이면 충전구가 전동으로 열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때문에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변경 사양으로 보이고요. 앞에서 볼 때에는 내연기관 G80과 비교해서 뭔가 어딘가 다른 듯하지만 기본적인 디자인 구성은 일맥상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M&A 타입의 여러 개의 렌즈가 박혀있는 헤드램프 보실 수가 있고요. 야간 주행 시에도 굉장히 똑똑하게 스마트 하이빔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밝은 시야로 야간 운전이 가능한 모습도 직접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용의 휠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9인치 휠인데도 DC 타입을 써서 그런지 훨씬 더 크다는 인상을 주고요. 예전에 구형 전기차의 휠 디자인에 비해서 더 고급스럽다는 인상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안쪽에 은은하게 보이는 이 브레이크 캘리퍼가 굉장히 특이하게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상 전기차 시대에 오면서 더 이상 이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물리 브레이크를 쓸 일이 잘 없고 때문에 분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자신감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 캘리퍼는 거의 포르쉐에 있는 브레이크에서나 볼 수 있는 색깔이었는데 굉장히 이색적이네요. 그리고 사이드뷰가 확실히 더 길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0mm나 더 길어졌기 때문에 이 비율로 봤을 때에도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내연기관 G80보다 훨씬 더 예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C필러 부분에도 쿼터 글라스가 내연기관 모델 대비해서 훨씬 더 확장된 느낌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타있는 VIP들이 바깥을 볼 때에도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바깥 시야를 볼 수 있겠네요. 후면부 디자인은 내연기관 모델과 비교해서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범퍼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크롬 몰딩이라던가 또 머플러가 기존에 위치하던 부분의 디자인들이 약간씩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는 이 차가 전기차라는 어떤 레터링이나 로고 같은 게 전혀 박혀있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G80이라고만 써있지 EV, 일렉트리파이드 이런 레터링이 전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제네시스 G80 타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지 특이한 차라는 인식을 따로 심어주진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동으로 일단 열리고요. 아무래도 이 후방에 배터리나 모터가 탑재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내연기관보다는 소폭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골프백을 적재하거나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골프백 한 개에다가 두 개까지는 좀 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스키스룰 기능도 물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조금 더 작은 게이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하부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공기압 키트나 소화기, V2의 커넥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12V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공간도 보실 수 있네요. 네, 뒷좌석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자동으로 열리는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손가락으로만 밀어줘도 전동으로 모터가 힘을 더해서 도어가 활짝 열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도어 핸들 대신에 버튼이 생겼어요. 버튼을 누르면 닫히는 구조가 되었고요. 반대로 이제 비상시에는 물리 레버를 통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레버도 마련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 보시면 일단은 확실히 내연기관보다는 이 휠베이스가 길어졌기 때문에 롱바디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네, 도어는 이렇게 지금 버튼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면 도어가 자동으로 닫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블라인드도 전동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이런 구성들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역시나 잘 만들어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화장 거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모니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모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모컨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왓챠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OTT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모습도 뒷좌석에 타 있는 VIP들에게 유용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기능들은 일단은 LG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선명하게 제공이 됩니다. 이외에도 에어벤트와 독립공조 컨트롤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에는 컵홀더와 또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이외에도 열선 통풍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중에는 아마 뒷좌석에 이렇게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된 차가 거의 세단에선 최초인 것 같은데 배터리 배치를 조금 이상적으로 바꾸면서 이 부분에서도 훨씬 더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암레스트 안쪽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과 무선 충전 단자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키스루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서 뒤에 짐을 싣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VIP가 앉는 공간에는 이렇게 레그 서포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시트를 한껏 더 눕힐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 있는 것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죠. 또한 이 도어 트림에도 지금 퀼팅 패턴을 넣어서 가죽 마감을 해놓은 게 G90 롱바디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는데요. 아쉬움을 꼽아보자면 사실 이렇게까지 VIP 시트를 구성해서 거의 누워있다시피 다리를 쭉 뻗고 가기에는 여전히 이 레그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말이 좀 역설적인데 그냥 앉기에는 레그룸이 너무나 넓고 충분해요. 일반적인 세단으로 앉고 다니기에는 부족함 없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다리까지 이렇게 쭉 뻗고 탑승을 하기에는 지금 조수석 시트를 최대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로 레스트 모드를 눌러놓으면 지금 시트가 앞으로 최대한 밀어지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레그 서포트가 살짝만 올라오고 조수석 시트도 최대한 눕히는 게 아니라 약간 서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 자리에 가서 앉아볼게요. 이제 VIP 기준에서 어떤 식으로 앉게 되냐면 약간 무중력 시트 같은 느낌? 다리는 살짝 들려있지만 쭉 뻗는 건 아니고 약간은 들려서 이제 편안하게 내 몸을 안마의자 같은 데 앉아있는 느낌으로 타고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래그십 세단에서 누리는 것처럼 진짜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밀어놓고 다리를 쭉 뻗고 앉아있을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때문에 진짜로 제대로 쭉 뻗고 누워서 가고 싶은 VIP 분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올 G90 전기차나 GV90 같은 모델들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트 4개 모두 다 메모리 시트를 구성하고 있는 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레스트 모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반적인 자세로 앉아있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기존 G80 전기차의 최대 단점이 바로 바닥에 배터리가 깔리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다소 높게 느껴진다는 거였는데 차체 길이를 늘리면서 뭔가 개선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탑승했을 때 답답함이 훨씬 덜하고 꽤 안락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1열에 타 있을 때나 2열에 타 있을 때나 동일하게 탑승자에게 느껴진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그리고 1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열은 내연기관 G80과 동일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CCL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좌우로 길게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적용을 해놨고요.
때문에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디스플레이가 쭉 이어지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칭찬해주고 싶네요. 또한 센터 패시아 디자인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아쉬움들을 모두 다 개선한 최신의 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모습과 함께 고급스럽다는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고요. 스티어링의 디자인이나 또 열선 통풍 시트 같은 기능들의 구성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옵션인 이 뱅앤올룹슨 사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디오 음질도 예전의 렉시콘보다 좀 더 개선이 되었다는 거, 이 부분도 분명히 칭찬해주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시트 포지션도 약간 개선이 된 느낌이라서 예전 초기형 모델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외에도 또 소재의 고급화 같은 부분들도 제네시스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충분히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움을 저는 꼽아보자면 바로 이 디지털 센터미러의 부재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룸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좀 VIP 의전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럭셔리카다 보니까 뒷좌석에 VIP를 태울 일이 꽤 많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룸미러도 운전자와 시선을 마주치는 게 조금은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차에 이렇게 디지털 센터미러를 통해서 카메라로 후방 시야를 볼 수 있게 제공해 줬다면 훨씬 더 센스 있는 구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옵션이 빠져 있다는 게 저는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외에도 서라운드 뷰나 자외선 살균 기능, 그리고 이 암레스트에도 열선이 들어오거든요. 열선 시트를 켰을 때 암레스트까지 따뜻해지는 기능 같은 건 너무나 유용할 뿐만 아니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옵션들이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너무나 선명하게 전방 유리에 잘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이 주행 보조 장치들도 아주 똑똑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특히나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에는 운전자가 특별히 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기능들을 선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칭찬해주고 싶고요. 내장재 부분에서 굳이 한 가지 아쉬움을 또 꼽자면 바로 이 도어 트림 상단이에요. 여기가 지금 가죽 마감이 빠져 있거든요. 우레탄 소재로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긴 한데 하단에 있는 것처럼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진 않아요. 이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조금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에는 가죽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도어 트림에는 가죽이 빠져 있다는 거, 이게 럭셔리카로서는 옥의 티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의 럭셔리 전기 세단 G80 일렉트리파이드를 살펴봤고요. 저는 오토플레이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차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차의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